네, 99번. X1년 2월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초변동 원가 계산을 이용한 2월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은 얼마인가? 초변동 원가의 매출액, 판매량 2,800개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 250입니다. 매출액 나오겠죠? 매출원가, 우리 초변동 원가 계산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기초제품 재고는 없고요. 단기 판매량 2,800개. 곱하기 직접 재료원가 80입니다. 이렇게 똑같죠? 기초 재료 단기 생산 3,000개 기말. 원래 3분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기초액 없으니까 이렇게 순액으로 2,800개 곱하기 80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224,000원입니다. 자,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 $476,000원 나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100번. X1년도 사업을 개시했고요. 기초재고는 없습니다. 변동원가의 순이익이 20만 원일 때 제조원자본가 배부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은 얼마인가? 변동원가에 의한 이익이 20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하면 우리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제공품 제품이 있습니다. 2만원 더하기 15,000원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기말제공품 2만원 기말제품 15,000원 35,000원입니다.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은 20만원 더하기 35,000원 23만 5천원이 산정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제조 환경 변화로 과거 기준, 단일 배부 기준에 의한 단일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제조원자본가 배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제조 활동별로 여러 가지 활동별로 제조원자본가를 집계하고 배부율을 따로따로 산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조원자본가를 제품에 배부하다 보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된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취지입니다. 2번. 제조원자본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직접 노동 투입량이 정리됨에 따라 새로운 원가 배분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니죠. 제조원자본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최근에는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제품 설계, 마케팅, 기타 원가를 포함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요구되었다. 우리 수명주기 원가 계산,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 역할이 필요합니다. 4번. 과거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했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통합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된 정보를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활동기준 원가계산 도입 배경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2번. 자, CVP 분석이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합니다. 불변이고요. 총 고정원가가 증가할 경우, 자, 우리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이익입니다. 총 공원이익은 감소해요. 총 공원이익은 변하지 않죠. 총 공원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P하고 V가 일정하면 단위당 공원이익도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총 공원이익 증가, 총 공원이익 감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판매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공원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공원이익이고요. 빼기 고정비가 하면 제로가 됩니다. 자, 근데 공원이익률은 불변입니다. 고정비가 증가가 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증가가 될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3번.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가?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1000,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600,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150. 따라서 변동비는 총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는 750이 됩니다. 고정 제조 원자본가, 고정 판매 관리비, 총 고정비 250만 원 더하기 125만 원, 375만 원. 자, 우리 P 곱하기 Q 빼기 V 곱하기 Q 빼기 고정비는 이익이 됩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니까 이익이 제로 되죠. 자, 투입해 볼게요. 1000 곱하기 Q 빼기 750 곱하기 Q 고정비 375만 원은 제로가 되고요. 자, Q 손익분기점 Q 375만 원 나누기 1750이니까 250이죠. 250Q 나누기 250 하면 Q는 15,000개 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250Q 빼기 375만 원은 Q는 이때 Q는 15,000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5,000개 산정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04번.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판매 가격 48원, 단위당 변동원가 36원, 연간 총 고정 원가는 25,000원. 올해 목표 이익을 11,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우선 1번 공원이익률부터 해볼게요. 자,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은 단위당 판매가격분의 단위당 공원이익. 25% 됩니다. 자, 이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 원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원이익률 25%. 고정비 2만 5천 원. 영업이익은 제로가 되고요. 자,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10만 원)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10만 원.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경우 안전 한계율은 30.6%다. 자, 그럼 현재 매출을 구해야 되겠죠. 현재 매출액.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매출액.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판매량. 판매량 알면 우리 현재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5,000원 더하기 11,000원. 나누기 12. 3,000개가 되고요. 자, 우선 안전 한계율입니다. 안전 한계율은 현재 매출액. 현재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래서 현재 매출액분의 안전 한계 되고요. 자, 현재 매출액 3,000개 곱하기 48원. 14만 4천 원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10만 원. (30.6%) 반올림하면 약 30.6%. 30.555%니까 반올림하면 약 30.6%가 산정이 되고요. 4번 목표이익 달성하기 위해서는 3,050개가 아니고 3,000개죠. 정답 4번입니다. 105번입니다.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될 예산을 우리가 변동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6번. 책임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분을 말합니다. 2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 이익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익 중심점은 매출액에 대해서만 통계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 기업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 판매 수익 창출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원가 중심점은 특정 원가 발생에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 판매부서, 영업소가 아니고요. 우리 제조부서가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정답 4번입니다. 107번.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부의 요약 손익,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있는데 A 사업부의 요약 손익 계산서를 볼 때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이익. 자,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이제 판매부서 성과평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고정비는 통제 불가능한 원가라고 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원가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통제 가능한 모든 원가는 성과평가할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성과평가 시에 고려해야 되고요. 자, 따라서 공원이익에서 추적 가능,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 10만원까지 고려한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90만원이 성과평가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8번 잔여익. 투자 수익률이 현재 17%와 16%인 마포사업부, 용산사업부 모두 신규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마포사업부와 용산사업부가 고려하고 있는 신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각각 15%, 17%입니다. 자본비용은 14%, 18%. 기대 수익률이 15%, 17%. 자,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17%, 16%죠. 투자 수익률하면 17%, 16%. 따라서 마포는 거절할 거고요. 용산은 17%, 16%, 17%, 16%니까 마포 사업부는 거절, 용산 사업부는 채택하겠죠. 투자 수익률법으로 보게 되면 마포는 거절, 용산은 채택. 자, 근데 잔여익 기준으로 한다면 자본 비용이 14%, 18%. 자, 여기는 크고요. 여기는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이익 빼기 투자 금액 곱하기 자본 비용이 최저 필수익률 개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자본 비용이 이때 최저 필수 수익률 개념이고요. 자, 따라서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 즉 기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 이겠죠.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자본 비용이 14%입니다. 자, 그럼 14만 원 초과되면 되는데 기대 수익 15%니까 10만 원 투자하면 15%니까 이거는 15만 원 나오겠죠. 기대 수익률이 10만 원 투자하면 죄송합니다. 10만 원 투자하면 15,000원. 10만 원 투자하면 15,000원. 10만 원 투자하면 15,000원 영업이익 기대되고요. 근데 자본 비용 최저 필수익률이 14%, 14,0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잔여익은 플러스 10,0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잔여익법을 하게 되면 마포는 채택, 용산은 거절. 정답 2번입니다. 자, 109번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자, 한 문제 정도 보통 이제 판매 부서의 성과 평가할 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AQ 곱하기 AP 빼기 SV. 원가는 전부 다 SV로 두고 시작합니다.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 자, 이 두 개 차이를 우리가 매출 가격 차이. 이 두 개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 예산 수량, 실제 수량.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실제 배합 기준으로 했고요. 이때는 예산 배합 기준으로 했습니다. 복수의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AQ 곱하기 BP SV 예산 단위당 공원이익인데 여기서 실제 판매 수량을 예산 배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배합 차이라고 해요. 이 두 개 차이를 수량 차이. 원가에서는 수율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만 여러분들이 투입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제품 A와 B. 자, 예산부터 볼게요. 제품 A는 800. 우선 수량 4,000개. 자, B는 6,000개. 자, 예산 단위당 판매가 800, 변동원가 500. (600, 400) 자, 실제 판매 수량 4,950, 6,050. 자, 실제 수량이 총 11,000개입니다. 예산 수량 10,000개고요. 근데 예산 배합은 40%, 60%. 자, 이때 11,000개를 40%, 60%였다면 어떻게 판매가 되었을까? (4,400개) 6,600개. 숫자들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자, 두 개 차이, 배합 차이, 수량 차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부가 플러스 55,000원. 우리 판매부 성과평가할 때 부가 플러스가 나면 유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크면 좋은 거니까. 이익이 크면 좋은 거니까 공원이익 기준으로 분석하고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고정비는 통제 불가능한 원가로 해서 우리 재경관리사에서는 약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 플러스 240,000원. 부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입니다. 자, 매출 배합 차이 55,000원 유리한 차이. 수량 차이 240,000원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110번.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 자, 투자 수익률은 평균 투자액 분의 자료가 최초 투자액이 있으면 최초 투자액, 평균 투자액으로 나오면 평균 투자액 분의 영업이익. 문제에 주어진 숫자로 투입하면 되고요. 8만원 나누기 20만원. 40%죠. 투자 수익률은 40%. 정답 2번입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우선 경제적 부가가치 숫자를 좀 적어볼게요. 자, 세후 영업이익입니다. 세후 실질 영업이익. 세후 실질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이 부위에는 감소되겠죠.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줄어듭니다. 2번,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면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은 재고를 많이 판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증가될 겁니다. 3번, 즉 매출액이 증가되면 영업이익은 증가될 거니까. 3번,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세후 순영업이익 변동이 없다면 EVA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자본비용이 증가되면 EVA는 감소되죠. 4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거나, 즉 영업이익을 높이거나 투하자본의 회전율을 높여서 영업이익이 증가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2번, 가격 결정 방식 중 원가 가산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죠. 전통적인 방식. 원가 행태를 보고 전부원가, 공원이익, 총원가, 원가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목표로 한 목표이익 가산율을 더한 다음에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1번, 원가에 회사에서 목표로 한 이윤을 가산시키기 때문에 적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번, 원가 가산 결정 방법. 관련 원가인 전부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총원가 접근법 하면 다 포함시키죠. 3번,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제품의 판매 가격이 결정되므로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가격 결정 방식인데 이론상으로 있지 실무에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공원이익 접근법, 전부이익 접근법, 총원가 접근법이 있습니다. 113번, 자, 의사결정. 외부 제조업자가 이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제조원 자본가의 4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3일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다 구입 가격은 얼마일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부품을 외부 구입하면 구입 원가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800개 곱하기 구입 가격 X라 두고요. 같아지는 접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내부 제조 비용이 줄어듭니다. 800개. 자, 일단 직접 재료원가 1200. 직접 노무원가 700. 변동 제조원자본가 350. 자, 이렇게 변동 제조원가가 줄어들 거고요. 근데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구입하면 4분의 1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만 원 중에 4분의 1. 12만 원이고요. 자, 이만큼 우리가 감소. 이만큼 외부 구입 비용 증가. 이 접점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구입 가격입니다. (192만 원) 나누기 800개. 192만 원이고요. 800개 나눕니다. 자, 그럼 2,400이 산정이 됩니다. 2,400. 2,400이 증가되면 외부 구입 비용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2,400이 됩니다. 114번. 부품의 자가 제조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비재무적인 정보,
1번 부품을 자가 제조하면 외부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 자가 제조하면 기존 외부 공급업자와 유대관계를 상실이 되겠죠. 3번 외부 구입할 경우 주문량의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 제조하면 갑자기 주문량이 늘어나면 공장 설비를 증설해야 되는데 이 공장 설비 증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구입하게 되면 즉 주문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번 부품을 외부 구입할 경우 외부 공급업자를 통해 부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품의 품질 관리는 우리 회사가 자가 제조하면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이 품질 관리하기 때문에 자가 제조하는 대안이 품질 관리에는 더 유용할 겁니다.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거니까. 정답 4번입니다. 115번 3일은 3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X1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입니다. 이 중 A사업부의 공훈이익이 6만 원, A사업부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이 5만 원이고요. 공통원가 배분액 중 3만 원은 A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합니다. A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115번 현재 당기순이익 50만 원이죠. 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정분수익, 정분비용, 회사 전체 이익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는지 볼게요. 자, 폐지하는 경우로 의사결정해 보겠습니다. 정분수익. 사업부 A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공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가 공훈이익 자료만 있으니까 그냥 수익에 반영하겠습니다. 수익이 60만 원 반영하지 않을 겁니다. 정분비용. 자, 공훈이익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넣었고요. A사업부 공통원가 배분액, 즉 고정원가가 5만 원인데 3만 원은 사업부 A를 폐지해도 계속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죠. 숫자가 틀리네. 6만 원. 3만 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공통원가 2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항상 정분수익의 정분비용을 뺍니다. 마이너스 6만 원 빼기 마이너스 2만 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만 원 되죠. 사업부 A를 폐지하면 오히려 회사 전체 이익이 4만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면 46만 원이 될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6번. 자, 우리 NPV이고요. 가장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3일은 내용연수 3년인 기계장치에 투자로 갑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600만 원, 3년째에 300만 원의 현금 지출 운영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3년째 1년차, 2년차는 600, 3년차는 300.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 즉 자본 비용이 12%이고 이 기계장치의 투자액의 현재 가치가 800만 원을 할 때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순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제 이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죠.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뭐 잔존 가치가 얼마이다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1년차, 2년차에 $600만 원, 600, 3년차에 300. 매년 똑같게 되면 우리 연금의 현재 가치를 쓰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600, 300 자체가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S 빼기 5 곱하기 1-t 플러스 dt. 이 자체가 이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감가상각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600만 원, 300만 원이 이 전체 순 영업현금이라고 암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묵적으로 이 전체가 순 영업현금으로 가정하면 되고요. 자, 사실 때 법인세도 없으니까 이게 S 빼기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 따로따로 땡기겠습니다. 따로따로. 자, 600. (1년차) 0.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연금의 현재 가치가 1년은 0.89, 2년은 1.69이기 때문에 자,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죠. 예. 자료가 연금의 현가 계수만 나오니까 우리 1년차, 2년차는 600 곱하기 2년 연금의 현가 1.69. 자,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 됐고요. 근데 3년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3년차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년차는 이렇게 합니다. 3년 연금의 현가 2.40 빼기 2년 연금의 현가 곱하기 1.69.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매년 300 들어온 걸서 현재 가치. 여기에서 2년차 빼주게 되면 결론 남는 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매년 300 들어올 때 현재 가치.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3년차에 현재 가치만 땡기면 되기 때문에 앞에 중복되는 300, 2년차 연금 현가를 빼게 되면 결론은 3년차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계산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료에서 연금의 현재 가치만 있지 특정 금액 현재 가치를 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금의 현재 가치만 있기 때문에 그 연금의 현재 가치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27만 원입니다. 1227만 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근데 빼기 현금주 현재 가치는 800이고요. 자, 따라서 427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순 현재 가치는 427만 원이 됩니다. 현금 유입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117번. 3일은 8개월 전에 기계장치를 400만 원에 구입했으나 사업 전환 후에 더 이상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동기계 대 수리 비용 150만 원을 들여 250만 원에 판매하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200만 원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론가. 이미 과거에 구입한 400만 원은 메모론가죠. 메모론가. 우리가 미래 의사결정할 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메모론가 정답 4번입니다. 예상 수리비용 150만 원 관련 원가. 현재 판매 예상 금액 관련 원가. 수리된 상태에서 판매 금액 관련 원가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118번. 자, 대체 가격 내용이고요. A사업부와 B사업부로 있습니다. A사업부 공급사업부, B사업부 수요사업부. A사업부 단위당 변동비가 100원인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이를 외부에 170원에 판매할 수도 있고요. B사업부에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B사업부가 이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구입하는 가격은 180원입니다. 회사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의사결정. 자,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내부 대체가 났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내부 대체고요. 반대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낫죠. 자, 우선 A 사업부의 최소 공급 가격. 자, 변동비 100, 정분 지출원가. 자, 더하기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고 내부에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 원가가 있는 걸로 암묵적으로 가정합니다. 기회 원가 있는 거로. 단위당 기회 원가. A 사업부의 최소 공급 가격은 170이 됩니다. 170. 자, B 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은 180이 되죠. 이렇게 해서 170, 180. 내부에 대체하는 게 무조건 플러스 10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자, 문제에서 A 사업부 단위당 변동비가 100. 외부 판매할 경우 170. 그리고 B 사업부에 대체할 수 있다. 외부의 구입 가격은 180.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단위당 기회 원가. 자, 해서 170이 산정이 됩니다. 최소 대체 가격, 최대 대체 가격. 이런 모양이니까 내부에 대체하는 게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하는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19번이고요. 자, A 사업부는 모터 생산하고 있고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30만 단위. A 사업부 수익과 원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판매 가격 700, 단위당 변동원가 570, 고정원가 350이고요. 3일은 냉장고를 생산하는 B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A 사업부는 현재 연간 10,000 단위의 모터를 단위당 6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산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3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회사 전체 이익 극대 관점에서 최소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최소 대체 가격. 자, 일단은 이렇게 겹치는 모양이 나온다고 가정하고요. 최소 대체 가격을 구해보겠습니다.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정분 지출원가. 자, 일단 A 사업부는 변동원가가 570이 나옵니다. 자, 근데 대체하면 변동원가 중 30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제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는 5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전량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기회원가가 있습니다. 내부 대체하면 외부에 파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포기된 기회원가, 판매 가격이 700.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원가가 570이죠. 내부에 대체할 때만 30원 줄고요. 외부에 판매할 때는 570입니다. 최소 대체 가격 67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0번. 품질원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실패원가는 얼마인가? 자, 외부 실패원가, 반품, 소비자 고충 처리비, ASB. 자, 이런 내용인데, 반품 원가와 소비자 고충 처리비, 2,500과 5,000. 이 두 가지만 외부 실패원가죠. 정답은 3번입니다. 7,5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0년 5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액의 기출문제 모두 풀이 마치겠습니다.